어머! 선배님! 여기서 뵙네요? 아, 나도 뭐 사러 왔는데. 저도요. 와, 대박. 너무 신기해. 나랑 툭하면 맞춘다? 동선이 같은가? 집이 동네가 근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연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운명 아닙니다. 그 상대의 노력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쭤볼 것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웃기네. 나를 누군가가 몰래 짝사랑하고 있다면 좀 이건 확실히 너를 좋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심플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공략해보는 것도 솔로 탈출의 방법이 아닐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꾸 나를 바라본다. 뭐 묻어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묻어도 남자들이 진짜 마음 맞는 여자는 아예 안 봐. 그래서 되게 웃기게 생겼어도 안 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피디님도 내가 관심 가는 남자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슨 표정 짓고 있지? 어떤 옷을 입고 왔지? 이러면서 어쨌건 내가 그 사람을 눈으로 확인해. 특히 남자들은 눈이 제일 중요하죠. 시각적인 게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웃고 있는지, 그 여자가 울고 있는지, 그 여자의 기분이 오늘은 어떤지, 어떤 헤어스타일 하고 왔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야. 관심 가는 여자니까. 그래서 나를 누군가 계속 쳐다봐. 너 왜 내 마음을 몰라? 이 곰티나 내 마음 좀 알아줘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남자라면 내 눈을 안 피해. 이렇게 탁 마주치면 한번 웃고 이렇게 그냥 자기 볼일. 근데 이제 두 번째야. 계속 나를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딱 쳐다보면 퍽 피해. 이것도 짝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일 뿐이야. 나 눈만 봐도 덜덜덜 떨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내 새끼의 연애라는 요즘 연프에 완전 빠져있거든. 안유성 셰프님 알지?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그 명장. 그분의 아드님이 나오셨어. 안선준. 너드 모태솔로로 나오거든. 근데 이제 김대희님 딸을 좋아해. 그래서 그 짝사랑 아닌 짝사랑, 왜냐면은 현재까지는 그 김대희님의 딸은 서윤이었나? 그분은 다른 남자가 조금 마음에 더 있어. 자기를 픽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향해서 글을 쓰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김대희님 딸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김대희님이 눈물을 흘린다니까? 진짜 순수한 짝사랑의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계속 살피고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보고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서투른 사람의 짝사랑과 연애가 좀 더 경험이 있는 좀 능수능란한 사람의 짝사랑이 굉장히 달라. 방금 말했듯이 눈을 마주치면 빤히 못 봐. 근데 연애가 좀 익숙한 사람은 눈으로 꼬시지. 그게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진짜 나를 몰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뭔 말만 해도 웃어. 내가 웃어도 웃고, 이렇게도 웃고, 이렇게도 웃고, 이렇게도 웃고. 그거 알아? 박보검의 칸타빌레 그거 했을 때 음악 프로그램 했었잖아. 박보검님의 게스트로 나왔던 모든 여자들이 얼굴만 보도 웃더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밀레나님. 아니, 박보검을 보는데 그 수많은 게스트들 있어. 조연아님도 있고 막 다 유나님도 있고 막 나왔는데 남자도 웃고 여자도 웃고 다들 그 훌륭한 가수님들이 직업을 바꾸고 싶다, 박보검님의 기사님이 되고 싶다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왜 이렇게 재밌냐 그래. 근데 우리가 웃음이 나나 봐. 우리가 늘 말하잖아. 유머러스한 사람을 원해요. 얼굴 좀 보는구나. 그럼 어떻게 알았지? 이래. 왜냐면 유머라는 건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커플이 얘기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 너무 웃기지 않아 이러는데 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얘 눈에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면 뭔 말만 해도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좋게 들려. 자기를 욕해도 에 오늘 뭐야 왜 꼴리게 같이 입고 왔어 이랬는데도 웃긴 거야.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네 눈에만 콩깍지야. 하나도 안 웃겨.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어떤 남자가 나를 향해서 계속 웃어. 근데 별다른 웃긴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웃어. 너무 재밌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게 진짜 나를 몰래 흠모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팁인데, 항상 운명 같은 만남이 생긴다. 내가 아는 분이 어떤 여자분을 되게 좋아했어. 근데 더 다가갈 수 없는 관계였어. 뭔가 사람들도 다 알고. 근데 용기를 내보라고 했는데도
용기를 못 내겠더라고. 근데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여자분의 주변을 맴돌더라고. 항상 맴돌아. 왜냐면 내가 일단 보고 싶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얼쩡얼쩡 돼. 나랑 자주 마주쳐. 내가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식당에 있기도 하고 우연히 내가 가는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진다. 어머! 선배님! 여기서 뵙네요? 아, 나도 뭐 사러 왔는데. 저도요. 와, 대박. 너무 신기해. 근데 여자분들은 신기해. 나랑 툭 하면 맞춘다? 동선이 같은가? 집이 동네가 근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연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운명 아닙니다. 그 상대의 노력이에요.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연을 가장한 스킨십이 간혹 있다. 조금 이제 경험이 있거나 한 분들은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라도 달라 그래. 과한 건 절대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이 좋으면 과한 스킨십을 저돌적으로 못해. 스킨십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그런 걸 해. 왜냐면 남자들한테 100이면 물어봤을 때 진짜 관심이 없잖아. 손도 닿기가 싫어.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조금의 오해 소지도 없게 곁을 두잖아. 왜냐면 여자가 터치에 민감한 것보다 남자는 1000배야. 그래서 플러팅의 방식으로도 활용이 되잖아. 절대 안다. 그러면 언니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조금의 스킨십도 허용이 안 해요. 사실 이거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무 흥분할까봐 피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도 아침에 모닝키스를 하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 진짜로 이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아예 스타트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스킨십도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야. 그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어떤 여자를 강력하게 좋아하잖아. 그러면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을까? 별 큰 의미 없는데도 본인에겐 굉장한 큰 의미야. 그녀한테 손잡은 날, 그녀의 이렇게 옷깃만 스친 날, 그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얻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감히 못하는 거야. 사랑꾼 같은 연예인들 보면 막 션이나 김가온님 보면은 처음 손잡은 날, 뭐 처음 사귄 날, 뭐 처음 만난 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감정과 그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도 그리운 거지. 이제 션이나 김강호님은 이제 남자들한테 엄청 욕을 먹는 거야. 왜? 진짜 어릴 때만 가능한 거거든. 진짜 완전 순수한 거. 지금 예를 들어 30대, 40대 됐는데 우리 처음 손잡은 날 이러면 미쳤냐? 이럴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때보다 안 순수하다는 거지. 사실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여자들은 그래도 계속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래. 예를 들어 한 30대 중반에 연애를 했는데 저는 좀 스킨십에 조금 이런 걸 천천히 하잖아. 그러면은 튕긴다고 생각을 해. 스텝 바이 스텝을 밟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근데 다 늙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30대인데 어때요? 무슨 통금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거든. 그만큼 나이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20대 초나 지금이나 똑같아.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설렘이 있고 처음 나랑 입맞춤을 했을 때 굉장히 떨리는 게 있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든 40이든 신이든 간에 나는 똑같다고 봐. 여자분들이 나랑 상담해서 하는 얘기가 많은 게 뭐냐면 그 만남에 최선을 똑같이 다하는데 남자들이 확실히 나이가 있는 분일수록 스킨십의 속도가 빨라. 필요 없이 팍 제끼는 느낌.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여자들은 그 만남에 수락하지 않아. 우리가 몇 살인데 이런 얘기는 여자들한테는 절대 하지 마. 그 진짜 늙은이처럼 보이는 소리야. 꼰대처럼 보이는 소리고. 우리는 로맨스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짝사랑하는 사람 진짜 중요한 특징. 나한테 계속 질문해. 상대 남자가 나한테 질문이 없다라는 건 나한테 궁금한 것이 없다는 거야. 궁금한 게 왜 없겠을까? 관심이 없으니까 없지. 궁금한 게 왜 있을까? 관심이 많으니까 있지. 그럼 주말에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게 아니야. 말이 없는 남자도 내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개그든 재미없는 개그든 뭔가를 하려고 그래. 왜냐면 남자들이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일지언정 여자를 내가 뭔가 이 자리에서 재밌게 해주고 리드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막 준비해. 근데 왜 배운 연애에서 항상 리스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막 재미없는 개그를 한다거나 성대모사를 과하게 한다거나. 근데 어떻게든 그거는 이 여자의 관심이나 이 여자를 웃게 하려는 노력이야. 나는 귀엽더라고. 그래도 내 앞에서 애쓰려고 하는 남자를 보면 나는 그래도 되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보다 훨씬 좋더라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알아도
질문에 대답만 하지 말고 이거는 내 관심 표현이 아니라 예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모든 질문의 앤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까지가 답의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념일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하고 있다. 자, 이거 되게 꿀팁인데, 짝사랑을 성공하고 싶어요, 고백하고 싶어요, 고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할 때 내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의 가장 근접한 시일 내에 기념일이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하라고 얘기하거든. 예를 들면 내가 10월 20일에 생일이야. 그러면 나를 몰래 사모하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20일이 기회라는 거야. 왜? 기념일이잖아. 내가 그냥 얘한테 선물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민망할 수 있잖아. 짝사랑한 사람 마음이 좀 소극적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줄 수 있는 날이잖아. 근데 아무나 주진 않잖아. 아, 생일날 뭐 하냐? 생일날 같이 밥 먹을래? 너무 쉽잖아.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잖아. 용감하게 내가 고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데이트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라도 선물을 주려고 해. 그래서 어떤 남자인데 나한테 뭔가 그 기념일마다 뭘 챙겨, 그리고 기억해. 그러면 이건 필사 뭐가 있다.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를 그렇게 기억을 해. 왜? 그때만 노리고 있는 거야. 빼빼로데이 안 챙기던 것도 막 챙겨. 왜? 그 빼빼로데이 명분으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좀 살포시라도 전달하고 싶으니까. 계속 나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것 또한 굉장히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들의 마음이다. 야,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정말 또 중요한 증거가 있죠. 언제든 시간을 내준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오늘 무슨 일정이 비었어. 그리고 오늘 뭔가 내가 시간이 돼.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진짜 심심해. 아, 오늘 진짜 오늘 치맥 땡기는데 한강에 누구랑 치맥하고 싶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톡방에 던졌어. 나 되는 데를 무조건 해. 자기가 일정이 약속이 있건 뭐건 간에 다 취소해. 왜? 아니, 짝사랑이라는 건 내가 기회를 물어도 현찮은 판인데 그녀가 된대. 뭐 여러 상황이 있어서 고백을 안 했을 거 아니야? 혼자 좋아하고 있다는 건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아직 마음을 안 열었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고, 친구라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시간이 된다네. 이거는 이거야. 엄마 생신이, 엄마 오늘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선물 2배, 엄마 선물 2배 안 돼, 무조건.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연애 중에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매일 핑계가 있는 남자는 내 마음을 떴다는 거야. 왜? 진짜 좋아하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제나 대기조처럼 나랑 시간이 탁탁 맞는다? 아까 똑같이 말했듯이 딱딱 맞을 리가 있나요? 우리 피디님이랑 나랑 시간 정을 해도 이날은 뭐 해서 안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딱딱 어떻게 맞아떨어져? 내가 화요일 던지면 내 화요일, 수요일 던지면 수요일, 내 수요일, 목요일, 맞다, 나 목요일 돼. 이게 되는 거는 필시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시간을 비워놓고 있는 거다. 내가 이 사람한테 분명 말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내가 요즘 관심사가 운동이야, 러닝.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어. 친구 깨순이한테만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러닝 좋아한다며, 그래서 이거 샀어 하면서 뭘 줘. 러닝 밴드라든가 뭐 허리밴드라든가 이런 거야. 어떻게 알았어? 너무 좋아하지. 아니 뭐 그런 거 좋아한다길래. 자, 남자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야. 내가 얘가 뭐가 궁금하면 얘가 다이렉트로 말해야 알아. 남자들은 못하는 게 뭐야?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 여자한테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여자한테 묻지는 못해. 왜? 마음 들킬까봐. 근데 얘 주변을 막 맴돌아. 주변한 소식을 알아내. 얘는 뭘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녀가 필요한 건 이거였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찾아. 항상 걸릴 때가 뭐야? SNS 좋아요 잘못 눌러가지고 이런 적 있지 않아? 나는 이렇게 좋아요 내가 보면 안 되는 거 봐가지고 막 이런 적 있거든. 있잖아. 연예인들도 간혹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 그럴 수도 있지.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짝사랑하는데 어떻게 염탐을 안 하니? SS 기본이지. SNS는 기본이야. 요즘은 카카오톡도 내 프로필을 봤는지 알아보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난리잖아. 짝사랑하거나 이별한 남자친구 몰래 염탐하거나 이런 친구들 난리. 나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의미 없이 보기도 하잖아. 나랑 상담했던 친구들 전 남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거든. 나랑 아무 관련 없는데
난 PD님 전 남친들 것까지 다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궁금하잖아. 너랑 헤어지고 잘 지내니? 이러면서 난 보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치? 우리가 막 음침하게 막 스토커처럼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SNS를 염탐하다가 실수도 하고 또 항상 티를 좀 내는 분들은 좋아요. 내 모든 업로드 되는 게시물마다 좋아요 누른다? 100% 나에게 관심이 있다.